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애니등률 국어 오지현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달달 읽고 곰곰이 생각하는 달고만 국어 문법 시간 11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는요 매일매일 말을 해요. 그리고 그 문장에는요 사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자, 우리도 흔하게 쓰지만 그 종류를 인식을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오늘은 그 기본기부터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출발! 자, 그럼 오늘도 본격적인 개념 보기 앞서서 우리가 좋은 문장 필사해 볼게요. 오늘 행복했나요? 자, 이렇게 누가 물어봤어요. 이런 걸 우리가 의문문이라고 합니다. 누군가의 짧은 물음에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위로를 받는다는 내 상태를 그냥 진술하는 거죠. 이런 건 우리가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와 관련해서 곰돌이푸에 나오는 되게 선생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매일 행복할 수는 없어도 행복한 일은 매일 있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이 말을 생각하면서 소확행이라고 하잖아. 매일매일의 이제 조금씩의 행복을 찾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하늘이 참 맑구나. 우와, 뭐뭐 하구나. 자, 하늘에 대한 그리고 날씨에 대한 나의 감정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런 건 감탄문이라고 하고요. 자, 이러한 평범한 하루가 있음에 감사하다. 이것도 지금 내 상태를 그냥 진술한 거. 평서문입니다. 자, 그럼 앞에 문장도 그렇고 뒤에 문장도 그렇고 다 뭔가 문장을 끝맺어주는 표현, 즉 종결 표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본격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먼저 평서문인데요. 자, 평평하다, 그냥 평범하게 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말하는 사람이 혹은 쓰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특별한 요구 없이 정보를 그냥 전달하는 문장, 그걸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해요. 그냥 진술을 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마칠 때는요, 문장 부호로 마침표를 씁니다. 자, 밑에 보면요, 밥은 숙제 먼저 끝내고 먹을게요. 그냥 내 상태 혹은 내 생각을 진술하는 거죠. 지금 도서관에 가는 중이에요. 이것도 그냥 진술입니다. 자, 이렇게 평서문은요, 문장의 끝을 낮춰서 끝내줘요. 우리 알죠? 마침표가 나오면 낮춰주는 거. 밥은 숙제 먼저 끝내고 먹을게요 라고 하지 않아요. 먹을게요 이렇게 얘기하죠. 자, 듣는 사람한테 정보를 객관적으로 전달하는 문장을 우리는 평서문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른 종류도 한번 가볼게요. 두 번째는 의문문인데요. 우리 다 알죠? 의문문. 질문하는 거예요. 자,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의문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문장 부호는요, 우리 물음표 붙여주죠. 오늘 며칠이에요? 지금 밖에 눈이 내리니?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가 물음표로 문장을 끝내줄 때는요, 문장의 끝을 올려서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을 우리는 의문문이라고 얘기하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감탄문인데요. 자, 감탄문은 말 그대로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입니다. 자, 느낌이라고 하면 기쁨, 놀람, 슬픔 등의 느낌을 혼잣말처럼 표현하는 문장. 그리고 이걸 맞춰줄 때는 우리 느낌표를 쓰죠. 자, 예를 들어 꽃이 아름답구나, 꽃이 아름답네 이런 말들 있지? 이런 말들이 감탄문을 끝맺어주는 종결 표현입니다. 뭐뭐구나, 뭐뭐네, 뭐뭐 알아, 뭐뭐어라 이런 애들 있죠. 자, 너는 참 착하구나, 착하군 이렇게 느낌표로 맺어줍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느낌을 혼잣말처럼 표현하는 문장 감탄문이라고 하죠. 감탄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배운 세 가지 문장 형식 우리가 문제로 복습해 볼게요. 네, 그럼 문제 풀어봅시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의 종류를 쓰고 제시된 단어를 사용해서 그 문장의 종류에 맞는 짧은 문장을 지어보세요. 자, 먼저 문장의 종류부터 찾고요. 짧은 문장을 창의적으로 지어보겠습니다. 질문을 해서 대답을 요구하는 문장, 질문하는 문장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세 글자로 의문문이라 하죠. 자, 점심을 넣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매일매일 제일 궁금한 거 뭐야? 특히 학교에서 아침 동안 열심히 공부했어. 이제 종이 울렸어. 그때 친구한테 할 수 있는 말? 오늘 점심 메뉴 뭐야? 여러분들은 물론 급식 메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점심을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오늘 점심 메뉴는 뭐야? 혹은 오늘 점심 먹었어? 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물음표를 붙여서 문장을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볼게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자, 느낌을 표현하는 거 우리가 뭐라 그래요? 바로 감탄문이라고 하죠. 자, 감탄문인데 이제 운동장을 넣어서 감탄해 볼까요? 우와, 너희 학교 운동장은 되게 넓구나 한 다음에 마지막에 느낌표로 맺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자, 다음 문장을 평서문, 의문문, 감탄문으로 바꾸어 써보래. 자, 혜림이가 급식을 맛있게 먹었니? 라고 물어봤네요. 의문문인데 의문문을 평서문으로 말 그대로 그냥 객관적으로 정보를 전달하는 진술하는 문장으로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혜림이가 급식을 맛있게 먹었다 라고 마침표를 써주면 되겠어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학교 도서관이 바뀌었다. 이건 평서문인데 이 평서문을 물어보는 문장 의문문으로 바꿔주래요. 자, 그럼 바뀌었다 라고 물음표만 쓰면 되는 게 아니죠. 마지막에 종결 표현까지 바꿔줘야 됩니다. 자, 학교 도서관이 바뀌었니? 혹은 바뀌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종결 표현에다가 잊지 말고 물음표까지 마지막으로 처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여러분들 감탄해볼 수 있겠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우리 김홍도의 씨름 그림과 관련된 글을 읽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리 오늘 김홍도의 씨름을 보고 이야기하기로 했지. 물음표. 이런 것들이 의문문이죠. 그림을 본 첫 느낌이 어때? 이것도 의문문입니다. 실제 눈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주변 사람들도 내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야. 굉장히 실감난다는 얘기죠. 구경하는 사람들 표정을 봤니? 자, 여기 구경하는 사람들 표정 얘기하는 거죠. 깜짝 놀란 얼굴도 있고 입을 크게 벌린 사람도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벌써 승리를 예감한 듯 미소 짓고 있어. 진짜 생동감이 넘쳐. 입고 있는 옷에 주름까지도 마치 한 장면을 그대로 멈춰놓은 것 같아. 준수야. 어쩌고저쩌고 나왔어요. 응 이라는 거 보니까 뭔가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얘는 의문문일 확률이 높겠어요. 나는 김홍도의 다른 그림도 봤어. 김홍도의 그림은 조선시대 사람들의 삶과 문화를 생생하게 표현했어. 정말 대단해. 맞아. 그의 뛰어난 관찰력과 묘사력에 박수를 쳐주고 싶어. 이런 대화를 우리가 봤네요. 자, 그럼 기억과 니은과 디귿과 관련된 문제 한번 볼게요. 기억,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장으로 바꾸어 쓰래. 자, 말하는 사람이 혼잣말하듯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문장, 감탄문이죠. 뭐뭐구나 등으로 끝맺고요. 문장 부호는 느낌표 사용하면 돼요. 자, 그럼 기억 가볼까요? 실제 눈앞에서 씨름을 하고 있는 것 같구나 라고 느낌표까지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자, 그럼 니은이랑 디귿 가볼까요? 디귿과 같은 답이 나올 수 있게 니은에 들어갈 의문문을 직접 써보면 되겠네요. 자, 나는 김홍도의 다른 그림도 봤어. 이게 대답이야. 그럼 이걸 궁금해한 게 의문문이겠죠? 자, 준수야, 김홍도의 다른 그림도 봤니? 정도로 얘기를 했다면 준수가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겠어요. 그럼 꽤나 자연스럽겠죠? 네,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어봤고요. 우리가 오늘은 세 종류를 봤습니다. 그리고 문장 종류가 앞으로 더 남아있어요. 그럼 우리 앞으로도 더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